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주 중요한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휴전 압박, 이게 점점 거세지는데, 동시에 러시아는 오히려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는, 뭐랄까,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쭉 보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은 어떻게든 휴전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심장부를 더 위협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전황을 움직이는 그 진짜 힘이 뭘까? 그리고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노리는 게 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의 제재 카드하고 또 거기에 맞선 러시아의 군사적 행보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아요. 네, 먼저 미국의 움직임부터 봐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7월 14일에 50일이라는 협상 시한을 딱 제시했죠. 이걸 어기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랑 거래하는 제3국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7월 28일에는 갑자기 그 시한을 10일에서 12일 이렇게 확 줄이더니 8월 9일부터 바로 제재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와, 정말 순 돌릴 틈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건데요. 그렇죠. 미국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역시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8월 1일에요. 이런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그냥 거부했어요. 딱 잘라서. 그러면서 작년 6월에 내걸었던 그 휴전 조건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죠. 작년 조건이요. 그게 뭐였죠?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그리고 비무장화, 그러니까 군사력을 대폭 줄이라는 거. 또 점령한 동남부 4개 지역,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지에, 헤르손. 여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인정해라. 마지막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를 풀어라. 이 조건들이에요. 와, 푸틴은 협상에 대한 실망 이런 건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그냥 정면으로 받아친 거죠. 정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이네요. 외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공세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죠. 6월 8일자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군의 여름 공세 진군 속도가 이전 달에 2배가 됐다고 해요. 네, 2배요. 하루 평균 14.2제곱킬로미터?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서울 면적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매일 점령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7월 2일에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세를 펼쳤고요. 이게 러시아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군병력이 1250명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50명이요? 하루에?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트럼프 푸틴 통화 바로 다음 날 7월 4일에 있었던 대규모 공습이에요. 키이우랑 오데사에 무려 550대의 무인기가 동원됐는데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이 그랬어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고. 550대. 와. 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메시지 아니면 군사적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군사적 압박의 강도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럼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6월 기준으로 루간스크는 거의 다 99% 점령했고 도네츠크는 한 77% 정도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거의 다 점령이었군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수도인 키우가 점령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정부 기능을 서쪽 도시 르비우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마저 빼앗긴다면 그 주요 산업인 곡물 수출길, 이게 완전히 막혀버려서 사실상 내륙 국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륙 국가요? 네, 이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정말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자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자료들이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조차도 러시아의 이런 군사적 진격을 막을 뚜렷한 해법, 이걸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7월 31일에 제재 효과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랬나요? 네, 러시아를 괴롭힐지는 모르겠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이 발언은 제재 효과에 대한 확신은 좀 없지만 그렇다고 달리 마땅한 수단도 없다는 미국의 현재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들은 미국의 강한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 요구 조건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서방의 제재만으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미국의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이 큰 축을 중심으로 전개됐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미국의 제재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면 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 이건 뭐가 있을까요?